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가짜 지문 찾기 이번 시간 7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기출문제 출제됐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오지선당으로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그건 답으로 체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무소 설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제기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죠. 가태료의 개별 기준 대통령령이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72번입니다. 법인이 되려는 자가 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협동조합이라도 자본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의 경우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따라서 자본금이 얼마이든 상관없습니다. 지역농협은 보정 설정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이상인데 자본금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 등록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옵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고 사용대차, 임대차 다 가능합니다. 자,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받은 건물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내장에 기재가 지연됐으면 지연되는 사유도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이 있지만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에 중개사무소 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의해서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 같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결격사유 발생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 했는데 이때 물론 결격사유는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를 말하고요. 당연히 실효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여야 효력이 상실됩니다. 당연히 실효, 효력 상실되는 것은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리고 등록 취소, 폐업 신고 했을 때 등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파산 선고받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개업공개사이였던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지 않았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75번 X고요. 76번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은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보조혼이 될 수 있다. 77번.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인데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오로지 만 18세가 되어야 하고요. 나이를 먹어야 되고 만 18세가 아니고 지금 만 19세죠. 미성년자 나이가 만 19세. 나이를 먹어야 되고요. 혼인해도 안 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견 종료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79번입니다.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복권 신청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벗어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채무회생인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은 파산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고 복권이 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79번 X고요. 자, 다음은 80번 문제입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입니다. 만약 징역 3년 선고받고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은 앞에 3년 볼 필요 없고요. 뒤에 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결격사유는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